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2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세입니다. 2023년 5월, 6월 두 달 동안 자료를 리스트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위부터 8위까지 알아봤어요.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하락률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약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위주로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서 6월 실거래가 찍힌 단지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위는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 리버파크 7단지가 되겠습니다. 731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2009년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819대가 주차가 가능해서 세대당 1.12대가 가능합니다. 주차난이 심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용적률은 179%고요. 아파트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 아파트 구조고요. 계단식 3베이 아파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발코니로 향하는 창이 3개가 있다는 얘기죠. 방은 3개가 있고요. 화장실은 2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10억 4천에 거래됐다가 최근에 6억 2천까지 거래돼서 전고점 대비 약 4.2억이 하락하며 40%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8억 5천이 최저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 매물은 현재 없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행복주택 단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뭐죠? 네,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많이 없는 게 우리 아파트 단지의 특징이에요. 입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일 리버파크 7단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옆으로는 바로 강일초와 강일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윤술중과 윤술초가 위치해 있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밀집된 아이들이 많이 사는 주거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강일역이 있습니다. 네,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가기보다는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바로 위에 우리 신강일역이 예정돼 있어요. 네, 9호선이 연장되는 라인인데요. 이 역이 들어오게 된다면 강일 리버파크 7단지는 초역세권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연장 이슈가 있고 언제 준공하고 언제 공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잡혀 있지 않은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위아래로 IC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IC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편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 반등이 일어나자마자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다만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랑 5년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전세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점 유의하고 보셔야 된다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위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강남구 개포동. 네, 강남을 왔습니다. 우리가 대청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822세대의 대단지고요. 1992년식 아파트입니다. 자, 700세대가 주차 가능해요. 세대당 0.85대입니다. 네, 주차 지옥이다 이 얘기겠죠. 최근에 리모델링 이슈가 굉장히 많은 단지입니다. 아파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복도식 2베이입니다. 네, 발코니로 나가는 곳이 2곳이 있죠. 이렇게 25평형이 방이 2개밖에 없다. 여길 막아서 거실을 막아서 방처럼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를 TV를 두고 소파를 두고 생활을 하는 거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방 2개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1개 있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 최고가 얼마 거래됐죠? 네, 17억 5천에 거래됐다가 최근에 10억 3천에 거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이라 갭이 크네요. 전고점 대비 약 7억 2천이 하락하면서 4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가로는 이렇게 거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매매가는 최저 매매가는 기준층 이상은 16억에 거래를 하려고 매매 의향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전세가는 5억으로 우리가 쉽게 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청 아파트 여기 위치해 있는데요. 대청역과 너무너무 가깝죠. 200m입니다. 초초 역세권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대진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수소경찰서가 있어서 치안이 조금 더 안전할 거다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우리 단지 옆으로는 물재생시설공단이 있어요. 물을 정화시켜 주는 거죠. 서울은 이제 아리수라 그래갖고 물을 언제든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면에 이런 시설이 주거단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거단지가 확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물재생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파트 단지의 발전을 조금 저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단지 위례 신사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하계울역을 거쳐서 삼성역이 있습니다. 거기 삼성역은 뭐가 지나가죠? 네, GTX-C가 지나가죠. 그래서 엄청난 교통의 요지가 될 예정이고요. 바로 위에 대치동 항공과이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이에요. 예, 대치동 쌍용 1차, 대치미도, 개포 우성 7차, 이런 개포 한신아파트 등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단지도 이렇게 대치 2, 대치 1단지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재개발을 많이 노리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끼리 크게 협심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레미안파크 스윗 아파트입니다. 네, 총 854세대 아파트 단지고요. 2018년식입니다. 1140대 주차가 가능해요. 세대당 1.33대. 네,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쪽에서 너무 빽빽하고 주차 공간이 없는 것 위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넓어 보이네요. 용적률은 248%를 받아서 상당히 고층으로 지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구조는 25평형의 계단식 3베이 단지가 되겠습니다. 방은 총 3개가 나오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2개가 나오는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최고가 얼마 거래됐죠? 네, 13억 9,500에 거래됐다가 최근에 6억 1,500까지 거래가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약 7억 8천이 하락했고요. 5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미안파크 스위트 강북 2회 학원가인 광장 학원가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 학구열 굉장히 높고요. 여기 보면 양진중학교랑 광장중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곳의 학업 성취율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 안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는 광진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아차산역까지는 약 700m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20평대 가격이 하락한 단지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보면 정수장, 즉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확장이 힘들다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구이 정수장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가. 그래서 문화재로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는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결국 아파트나 주거단지로의 확장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9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19단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1764세대의 대단지고요. 1988년식 건축된 오래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 어떻게 되어 있죠? 1073대, 세대당 0.66대입니다. 네, 말이 안 나와요. 자, 용적률은 164%를 받았고요. 아파트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평형인데 복도식이에요. 네, 그리고 발코니로 나온 곳이 2면이라서 2베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좋다고 볼 수가 없죠. 방은 3개고 화장실은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29평인데 화장실이 하나고 대신 다용도실이 좀 위치해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 단지 최고가 얼마였죠? 네, 11억 5천에 거래됐다가 최저가 5억 6천에 거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너무 싸게 거래됐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중개사를 낀 가족 간의 거래로 의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5억 6천에 거래됐지만 매가는 7억 8천 정도에 좀 잡혀 있고요. 최저가가 전세는 2억 6천으로 매매 대비 전세는 약 5억 정도의 갭이 나는 아파트 단지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 단지 정말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공 19단지인데요. 창동역까지 약 300m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고요. 그리고 GTX-C가 창동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크게 돼 있고 노원세무서와 도봉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지하화가 되면서 조금 더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면 우리 단지로도 교통이 많이 용이해질 걸로 보여요. 여기 굉장히 막히죠,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0.6 세대당 0.6대가 배정이 됐으니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겠죠.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자재비, 인건비 다 올라서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실익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또 아파트 가격도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재건축이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동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많아요. 여기 위쪽으로 뭐가 있었죠? 네, 창동 차량기지, 그리고 도봉 면허 연습장이 있는데 요 부지가 이전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복합단지, 일자리와 주거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창동역이 엄청나게 바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호재 같은 경우는 알아두고 있으면 좋아요. 자, 창동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곳이에요. 네, 노원구라서 그렇죠. 전세가가 떨어지자마자 매가도 같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반등할 때 매매가도 같이 올랐고요.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과 24년에 입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더 빠르게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5년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즉 전세가는 앞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에 따라서 매매가가 오르는 모습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다고 떼부자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떼부자가 자료조사한다고 조금 고생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대망의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신동아 4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12세대 대단지고요. 1983년식, 그리고 912대가 주차가 가능한 세대당 1.0대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고요. 용적률은 248%를 받았어요. 아파트 구조는 23평형이고요. 복도식 투베이 단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1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단지 최고가 얼마 거래됐죠? 네, 11억 5천에 거래됐다가 최저가 5억 2,800에 거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54%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실거래가에서 3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바로 들어와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아슬아슬하게 3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떼부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세는 9억 5천만 원이 최저가 중층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2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어서 갭은 5억 정도 나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지 입지 간단하게 분석하면요. 현재 이수역과 약 300m 떨어진 역세권 단지고요. 위로는 웬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학구열로 늦게라도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는 3.1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역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우리 단지는 이수역 먹자골목이 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재래시장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떼부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조금 퀭하죠. 주위에 개발 정보가 화면에 나온 이외의 지역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단지 근처로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단지 역시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 현재 동의율도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르고 여러가지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르면서 조금 지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르막에 살짝 위치해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현충원이 크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입지가 오르막이라서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걸어 다니다 보면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 난방식 아파트로 복도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매가는 실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세가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현재도 약 2,000세대에 필요한 수요 물량을 간신히 채우고 있어요. 앞으로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단지 전세가는 굉장히 많이 안정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까 5개 단지를 봤을 때 정수 및 비주거시설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격 하락이 많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0평대를 알아봤을 때는 산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입지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40평대 서울 아파트 하락 베스트 5 여기 위에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막혀 있다가 신통기획을 통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구정도 얼마 전에 신통기획을 통해서 재건축이 지정이 많이 되었어요. 입지가 앞으로 엄청 바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재는 떼부자 생각할 때 실거주로 매입하기 너무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들이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수요, 즉 투자 수요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거주자분들이 매입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다 대출 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가 돼서 돈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하지만 이렇다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거주 매입이 좋은 시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동산 상승 기사가 여러 군데서 쏟아져 나와요.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다가 전급 좀 회복도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반등하자마자 상승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이 곧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나오는 기사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컨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